12월 22일 화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9천억 달러 규모의 2차 경기 부양안이 어제 21일 전격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을 거쳐 약 9천만 명의 미국민들에게 다음 주부터 $600씩 지급됩니다. 자격 대상은 1차 경기부양 체크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를 하고 은행 계좌 정보를 IRS에 제출한 납세자들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다음 주부터 1인당 $600씩, 4인 가정일 경우 $2,400가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또한 실업 보조금으로 주당 $300를 주정부의 정규 실업수당과 함께 받게 되는데 12월 27일부터 시작해 내년 3월 14일까지 지급됩니다. 한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 지원 프로그램도 연장되며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PPP 대출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함께 연장됩니다. 세입자 구제 대책으로는 밀린 임대료 지원과 더불어 내년 1월 말까지 퇴거 유예도 연장됐습니다. 스티븐 모리슨 재무장관은 미국민들이 가장 도움이 절실할 때 재정 지원을 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 가정에서 서류 미비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해 서류 미비자들은 물론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배우자 140만 명과 자녀 370만 명이 현금 지원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체류 신분이 섞여 있는 가정들도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 자녀들은 이번에도 직접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세 번째 백신이 내년 1월에 승인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주류 언론이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백신 후보는 미국 회사인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이 개발 중인 백신입니다. 얀센 백신은 현재 임상시험 최종 단계인 3상이 진행 중입니다. 브레찌오로 미 보건부 차관부는 얀센이 1월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것이며 내년 1월에는 최소 3종류의 백신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내년 6월에는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누구든 접종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얀센 백신의 특징은 다른 백신과 달리 1회 접종으로 충분하며 접종 비용 또한 $20 미만으로 다른 백신에 비해 저렴합니다. 또 파이저 백신은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에 보관해야 하는 이유로 유통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얀센 백신은 상온 보관이 가능해 유통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은 지난 20일 펜실베니아주 우편 투표와 관련한 대선 결과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펜실베니아 선거인단의 임명을 무효화하고 후임자 선출을 허용해달라는 헌법 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이 1월 6일 의회가 회의를 열기 전에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캠프와 지지자들은 지금까지 광범위한 투표 사기에 대한 약 50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의 소송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거나 취하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각 후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어제 21일 스탠더드앤푸어스 S&P 500 지수에 공식적으로 편입됐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668% 올라 시가총액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는 S&P 편입 직전 주말장에서 6% 급등했으나 편입 하루 만에 증시가 6.5%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로는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2024년에 자율주행 승용차를 생산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전기차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애플이 자체 설계한 배터리 때문입니다. 애플은 배터리 내 셀 용량을 늘리고 파우치와 모듈을 없애고 활성물질을 더 넣어 차량 주행 거리를 늘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과열될 가능성이 낮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만드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종합산업인 차량 제조는 애플에게도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량 사업에서 수익을 내려면 연간 10만 대 이상을 생산해야 합니다. 영국 남부 지역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바이러스 연구 과학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새 변종 바이러스가 남부에서 번지고 있으며 영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변종 바이러스가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으며 어린이들이 감염되는 경향이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전역이 영국발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파우치 박사는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가 이미 미국 내에 옮겨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백신 개발 프로그램 최고 책임자인 몬세프 슬라위는 지난 20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백신에 내성을 지닌 어떤 종류의 변종 바이러스도 없었으며 이미 개발된 백신이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은 시간이 흐르면 효력이 약화될 수 있으니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들도 백신을 접종하는 게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빈곤율이 지난 5개월 동안 급증하여 780만 명이 빈곤층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1979년의 오일 쇼크 시대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연방정부는 매년 연간 수입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정하는데 올해는 4인 기구 기준 빈곤선은 26,200달러입니다. 시카고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인 브루스 마이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실업자가 되고 임대료가 5,000달러 이상 밀리는 겪어보지 못했던 연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빈곤율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 또한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눈에 띄는 개선 노력과 더불어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빈곤율은 흑인이 140만 명으로 3.1% 상승했고 고등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들이 520만 명으로 5.1%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식당, 관광, 소매 직종 종사자들이며 팬데믹 동안 가장 많은 수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은 육아를 위해 실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6월 이후 약 230만 명의 17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빈곤층에 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쿡카운티의 코로나 최전방 일선 근로자 3만여 명이 오늘 화요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의료보건 관계자, 의료서비스, 유지관리 직원, 경찰서, 사무실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쿡카운티 이사회가 불공정한 노동 행위에 관여했다며 팬데믹 특별수당과 더 안전한 근로 조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1,856만 3,748명, 신규 확진 9만 32명, 누적 사망 32만 8,473명, 하루 신규 사망자 수는 1,706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083만 9,872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91만 1,308명, 신규 확진 6,239명, 누적 사망 15,414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16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